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드시는 그 혈압약이 실제로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면 내일 아침에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제 경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동료 의사들은 저를 비난할 것이고 제약업계는 제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45년 동안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온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저는 올바른 약을 먹고 있다고 믿으며 규칙적으로 복용했던 분들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식단도 조절했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심장마비가 왔을까요? 검사 결과를 분석할 때마다 저는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복용하던 특정 혈압약들이 장기간에 걸쳐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태훈 의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45년간 대한민국 곳곳의 병원에서 심장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건강해지려고 매일 복용했던 약 때문에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 때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대사하고 처리합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으며 이미 다른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약회사들이 숨기고 싶어 하고 일부 의사들이 편의상 계속 처방하지만 실제로는 5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세 가지 혈압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1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후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혈압 수치는 잘 조절되는 것처럼 보였고 정기 검진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시장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시술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 이제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할머니의 복용 약물 이력을 자세히 검토했을 때 그 원인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할머니가 15년간 복용해온 혈압약은 단기적으로는 혈압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는 심장 근육을 약화시키고 관상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오히려 촉진하는 종류였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중 특정 계열의 혈압약을 5년 이상 복용한 그룹이 다른 계열의 약을 복용한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심장학회의 2022년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70세 이상 환자들 중 일부 혈압약을 장기 복용한 경우 신부전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약들이 계속 처방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과가 빠르고 혈압 수치를 확실하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혈압 수치만 보고 약이 잘 작동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심장과 혈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수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절대 장기 복용하면 안 되는 혈압약은 단기작용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니페디핀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약은 혈관을 빠르게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낮춥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급격한 혈압 강화가 심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심장은 당황하여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반사성 빈맥이라고 부르는데 심장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심장은 이런 변화를 견딜 수 있지만 60대, 70대에 이미 약해진 심장은 다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철수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고혈압 진단 후 단기작용 니페디핀을 처방받았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혈압도 잘 조절되었고 특별한 부작용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년째 되던 해 박 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근육이 비대해져 있었고 박출률이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매일매일 혈압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심장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기작용 칼슘 채널 차단제를 장기 복용한 환자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일반인보다 60% 높았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약이 발목 부종을 자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붓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이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켜 체액이 조직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므로 과부하가 걸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만약 현재 단기작용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갑자기 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서서히 장기작용형으로 바꾸거나 다른 계열의 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반동 고혈압이 올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안전한 약으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혈압약은 고용량 이뇨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뇨제를 단순히 붓기를 빼주는 약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량 이뇨제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체내 수분과 나트륨을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표면적으로는 혈압이 낮아지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부정맥은 갑작스러운 심장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최영희 할머니는 고혈압과 함께 다리가 자주 붓는다는 이유로 고용량 이뇨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붓기도 빠지고 혈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할머니는 자주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할머니의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는 심실조기 수축이라는 위험한 부정맥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할머니는 심실세동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고용량 이뇨제의 또 다른 문제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체내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이것은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탈수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이뇨제까지 복용하면 혈액이 거의 젤리처럼 끈적해져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이뇨제를 복용하는 70세 이상 환자들의 뇌경색 발생률이 저용량 복용군보다 2.4배 높았습니다. 마그네슘 결핍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특히 심장 근육의 이완과 혈관의 유연성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이뇨제로 인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심장 근육도 제대로 이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완기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호소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이뇨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전해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한 최소 용량으로 줄이거나 다른 계열의 혈압약과 병용하여 이뇨제 용량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혈압약은 알파 차단제입니다. 이 약은 교감신경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독사조신이나 프라조신 같은 약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것은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김순옥 할머니의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할머니는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여러 약을 바꿔가며 복용하다가 마지막으로 알파 차단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침대 옆이라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꿰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일어설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혈관의 긴장도를 낮춰서 자세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노인들은 이미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어 이런 부작용에 더 취약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은 단순히 어지러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낙상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면 그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뇌진탕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는 75세 이상 환자에게 알파 차단제를 1차 선택약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알파 차단제는 심부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알파 차단제를 복용한 환자군이 다른 혈압약 복용군에 비해 심부전 입원율이 1.8배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혈압약이 절대적으로 나쁜 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50세 이상,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장기간 사용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약물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같은 용량의 약이라도 체내에 더 오래 머물고 더 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어 다른 약들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높습니다.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진통제 등 많은 분들이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혈압약들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혈압약이 안전할까요? 일반적으로 5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혈압약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이 약들은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라는 혈압 조절 체계에 작용하여 부드럽게 혈압을 낮춥니다. 급격한 변화 없이 서서히 작용하므로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심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장기 복용 시 오히려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진료 지침에서도 당뇨병이나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 계열의 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작용 칼슘 채널 차단제도 좋은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기작용과는 달리 암로디핀 같은 장기작용형은 24시간에 걸쳐 천천히 균일하게 작용합니다. 혈압의 급격한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심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의 병력이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심장 박동수를 줄여 심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용량 이뇨제는 다른 혈압약과 병용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고용량이 아닌 저용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 12.5mg 정도의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은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만으로 혈압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습관 개선 없이는 어떤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3배가 넘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라면 같은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면 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혈압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식품들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춥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회 이상 빠르게 걷기만 해도 수축기 혈압을 5에서 10mm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물 치료에 버금가는 효과입니다. 특히 아침 산책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줄 때마다 혈압은 약 1mm씩 떨어집니다. 과체중이신 분들은 5kg만 감량해도 혈압약 용량을 줄이거나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만남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십시오. 수면의 질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낮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혈압 조절이 매우 어렵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경우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금주도 중요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고혈압이 있다면 술은 독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여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혈압약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이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중 하나라고 해서 절대 스스로 판단해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반동 현상으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안전하게 약을 바꾸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약을 바꿀 때는 보통 1달에서 2달에 걸쳐 서서히 진행합니다. 기존 약을 조금씩 줄이면서 새로운 약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할 때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하십시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리스트로 만들어 가져가십시오. 최근에 느낀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어지러움, 피로감, 다리, 부종, 야간, 빈뇨, 근육경련,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력과 생활습관도 알려주십시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지, 식습관과 운동습관은 어떤지, 스트레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들이 모두 최적의 혈압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혈압을 재고 6개월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받아 신장 기능과 전해질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심장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작은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하면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에서만 재는 것보다 집에서 여러 번 재는 것이 더 정확한 혈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 하루 2번씩 일주일 정도 재서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을 의사에게 보여주면 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혈압약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고혈압은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분들도 몇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숨쉬기가 편해지며 피로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먹던 3가지 혈압약을 1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어떤 분은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